이은영 TV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늘 뜻을 함께하며 성원하고 계신 천군만마 회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사무총장 서남열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홍보위원장 김철우입니다. 저기가 서 있는 이곳은 민생 현장, 민생경제 현장인 새마을 전통시장 앞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집중유세 기간에 들어와서 스마트 강군 유세단과 함께 이재명의 천군만마 통합유세를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방안보 전문가 안보지킴이 3,000명이 마음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한 바 있었고, 지난 3월 2일 날은 전국에 있는 예비역 장병 7만 명의 뜻을 한데 모아서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는 지지선언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주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메시지는 스마트 안보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재명의 천군만마가 이곳 민생경제 현장 앞에 나와 있느냐? 저희가 깨달은 것은 경제와 안보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묻지마 선제 타격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더 조장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든든한 안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안보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안보가 없이 경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방 없이 우리 민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분은 안보 정책에 관한, 적어도 군사 전략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되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보 전략과 군사 외교 국방 이런 사안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얗게 세우는 밤이 필요로 하고 오랜 세월 그런 예민한 결정 과정에 노출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수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예민한 결정 과정에 늘 노출이 되어 있었고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의 국방 정책 공약은 앞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스마트 강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두렵고 떨리는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감성을 표출해서는 안 되고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은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분노를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 결정에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지성을 얕보는 그러한 실수와 우롱을 당하고서도 참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경제와 안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로 희망차게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대전환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제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얘기하는 후보보다는 미래와 번영을 얘기하는 후보가 훨씬 우리의 대한민국호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자일 것이고, 또 과거에 범죄를 얘기하고 과거의 비리를 얘기하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파내고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언어가 우리의 미래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보다 나의 얘기,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팩트TV와 이은영TV 청취자들과 공감하고 또 이 소통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미래로 향한 우리 안보 역군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가장 체험한 우리들이 느낀 건 뭐냐면, 안보가 튼튼하게, 국방이 튼튼하게 밑받침이 돼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그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어제 김구 선생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예비역 공군 준위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아주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나누는 것이다. 그 김구 선생의 그 집안은 3대가 공군 장교로 복무한 병역 명문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병역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회피하고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현명한 지성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예.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이런 정말 깜짝 놀랄 발언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입에 담았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과거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삼불 정책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미국의 MD 체계 편입 반대,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를 통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반대. 이건 명확한 우리의 안보 정책의 기조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도 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자고, 또 고리를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발언한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는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 평화와 번영은 평화 안보를 통해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 갈림길에서 이것을 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방에 종사했던 국방 지킴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이 팩트TV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하는 것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을 오판이 큰 불행을 불러오고 오판을 소신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국민에게 강요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안보 정책이 그야말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을 해서 국방을 하는데 전력 건설을 스마트 전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운용함에 있어서 스마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의 의미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국방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죠. 몸집과 근육과 골격만 키우는 그런 비대하고 우둔한, 묵묵하지만 미련한 국방이 아니고, 스마트 강군 육성이라는 것은 이 영민한 돌고래처럼 기민하게 또 판단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으로, 또 추진력으로 검증받은 그런 실적을 창출해내는 아주 효율적인 군대가 바로 이 새마을 전통시장의 그 자녀들이, 또 상인이나 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군에 갔을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달라진 국방의 모습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전력을 갖추는 데는 우리 좀 부담이 있어요. 스마트 전력. 왜냐하면 예산의 투입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전력 건설을 생각하던 정부들은 항상 상당한 국방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아주 낮은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 때
1.7% 정도로 국방비 증가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면서 8.8%까지 증액을 시켰죠. 그랬던 거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의 5%대로 낮췄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4%. 이게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정도로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안보를 외치지만은 사실상은 안보를 퇴행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인식도 들어가는데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것은 항상 전력 투자비를 대폭 증가하는, 우리가 부담을 안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많은 재력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국방을 중요시했지요. 그래서 이 국방 예산의 투자라는 것은 바로 민생 현장에 있는 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함께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민생 경제 못지않게 이 민생 국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민생 국방은 뭐냐? 민생 경제는 알겠는데 민생 국방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기본권과 생활권, 복무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걸 말합니다. 군에 가거나 갈 사람들의 그 젊은 청년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가, 잠은 제대로 자는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이재명 안보 대통령 시대의 병행의 문화도 확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 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의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사시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허용 반응에 대해서 그런 정말 울분을 표현했는데, 마침 호사카 교수님이 오셨네요. 우리 독대연구소의 우리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이거 보시죠. 우리 팩트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합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고요. 쭉 투표해 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좀 뭔가 인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일본군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서 태생이 일본이신데 한국으로 귀화하신 호사카 네. 유지 교수님의 그 어떤 그 전율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예, 그것은요, 제가 또 독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또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네, 그 결론은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요. 그런데 일본군이 자위대인데 그 일본 쪽에서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 군사적으로 그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인데요. 일본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도를 접수할 것 같아요. 예. 핵심을 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의 그 피 속에 아주 강한 네. 본능적인 거부감 내지는 그 우리 수호권, 네. 독도 수호의 정신이 살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면 도전임 같은 그런 예. 인상도 드네요. 왜냐하면 저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 사자토론 때 한미를 군사동맹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미동맹에 있고, 그러나 한일 관계는 군사동맹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를 건조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한미를 군사동맹, 그러니까 유사시에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존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조는 가능하나 동맹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끼리는 영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독도 문제가 또 일본 쪽에서 온다고 하면 독도를 통해서 와야 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다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들어왔다 거부감에서 나가면서 독도를 접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은 그냥 한국을 도우려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의 그 아주 핵심을 찝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한일 군사동맹이 전혀 그 무리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경우는 독도 문제 완전히 독도는 한국 것이다라는 정확한 그 이야기가 있으면 한일 군사동맹도 물론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한미동맹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워왔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평화 안보의 개념에 예. 물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은 네네네. 싸울 필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 아주 그 고대 전략적인 네. 그 국방 안보 비전 또 네. 평화 안보 비전이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확대시킬 것 같은 발언을 많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하려는 예. 그런 그것은 사실상 우리 민족에 대한 우롱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은 바로 인선영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아들, 딸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로시아가 100% 잘못했지만 그 로시아가 들어오지 않도록도 그 외교적으로도 정확하게 평화를 만들었어야 되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쪽에 뭐라 할까, 약간 그 실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게 이 네. 순수 한국인이 이런 주장을 하면은 정치적 의견 게시라고 보는데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게시하니까 상당히 그 설득력 있고 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빨간 선. 예.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일본군 자위대이지만 자위대의 목적은 우리 한국을 돕겠다라는 의거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군 과거에도 일본군은 여러 가지 글씨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겠다. 그 글씨를 하에 한반도에 상륙해 가지고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필요한 그러한 국익을 추구하는 거죠. 움직임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기에 말씀하실 때 투표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투표권이 있으면서도 야 이거 사전 투표를 비롯해 3월 9일 투표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어렵게 한국 투표권을 가진 분으로서 이 고민하고 있는 네. 유권자분들에게 해주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반도는 무조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 이게 누구죠? 그분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예, 맞습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후보. 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맞습니다. 평화를 개지거나 전쟁을 만드는 후보는 그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예, 유권자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기 싫다. 예. 예. 고려하면 안 됩니다. 예. 이름을 일본군을 혹은 자위대를 상륙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일본이 그냥 도우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미동맹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인데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그 공군 장군님을 아주 친하게 되는데 이 한반도의 공군력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 들으셨나요? 그 한반도의 공군력은 굉장하죠. 굉장하죠. 예. 정보 능력이 대단합니다. 일본보다 앞섰던 게 맞죠? 굉장히 앞서 있고요. 일본은 요새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쏴도 몇 발을 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우리나라 그 국방력이 아주 나쁜 걸로 알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위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자위대는 먼저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영어를 못하는 일본 사람? 거의 그래요. 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합동적인 연습도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츠비시나 이런 상사 정보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네네네. 군사 정보는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당 다 군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장교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국은요. 그렇죠. 영어 잘합니다. 예, 일본은 자위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위대 일반 병사를 일반 자위대관을 뽑을 때는 그 기준은 뭐냐? 체력입니다. 체력. 예, 머리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머리를 빌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빌릴 머리도 없는 건 안 되잖아요. 머리는. 예, 그렇죠. 네, 일단 그러나 일반 병사들이 우수해야만이 이게 모든 위의 지시도 이해 잘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자위대 안에서 그거 못한다라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됐다는 걸 모르고 안보 패배주의와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군 출신이 군을 갖다가 폄훼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좀 있어요. 예. 우리는 안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고 우수한 국방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자위대를 빌려야 된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필요 없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어떤 정권보다 군사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그런 식으로 기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을 불애들일 필요 자체를 없앤다. 예. 그렇게 없애야 하고요, 진짜. 희망을 갖는 후보가 누구라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죠. 예, 어떤 후보는 처음부터 자위대를 상륙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전체성을 완전히 파괴시킬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유관순 연사를 비롯해서 순국 선열들이 통탄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과거 얘기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제 불과 3월 9일의 역사적 흐름을 시대 정신을 도달한 흐름을 걸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불안해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현상에도 불안해하는 현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차찬의 태풍처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의 움직임은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야합이다. 이런 말이 대단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는 나는 완주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단일화 할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예. 저는 마라톤도 3번 완주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마라톤으로 비교하더니 예. 저는 전체학자이기 때문에 요새 한국 전체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안철수 후보를 믿었어요. 완주할 것이다. 예, 그리고 역시 후보 단일화 할 때는 끝까지 여론조사를 고집할 것이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은 그 여론조사를 다 버리고 뭐라 할까 우리가 볼 때 굴욕적인 단일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저 밤늦은 시간까지 그 마지막 TV 토론을 아주 가슴 조마조마하게 바라봤던 네네네. 우리 존경하는 그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끝나자마자 모초로 가가지고 예. 그런 합의까지 또 네. 이뤄냈다는 것은 뭐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이루면서 저 보시다시피 저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아주 상업활동이 네네. 민생활동이 쫙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저력, 이 방역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오미크론 위기로 이 재생산되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이 3월 9일 그 역사적 대선에도 큰 어려움이 없게 극복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자체가 감기처럼 지금 그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 풀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의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러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대선까지 그 마음 놓고 또 장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서두에도 우리 같이 공감해서 말씀드렸는데 안보와 경제가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안보가 뒷받침이 돼야 경제 위기도 극복이 된다. 네. 안보 위기를 불러오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국가 경영과 국가 비전, 미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급방 그리고 유능한 외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한반도 평화 거기에 어떤 전쟁 위험도 없는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후보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이 한반도라는 것은 그 묻지마 선제 타격처럼 미국도 이렇게 미국 답안지를 보면 말이죠. 뭐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외교 또 경제, 정보, 뭐 군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금 미국도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제 타격하지 않고 네. 이러한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활용하는 것인데 묻지마 선제 타격이라든지 뭐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네네. 좀 뭔가 시대 흐름을 예. 또 지혜로운 선택을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핀란드도 그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입장이고 그런데 핀란드는 그 무릎 밑에서 미국하고 다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거의 나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무릎 밑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최근에 한반도 사태 관련해서 또 안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안보 대통령의 또 스마트한 그 유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네. 안보 불안을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안보에 대한 안정감으로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한반도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부딪히는 이 한반도를 완전히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그 여기 38선은 충돌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8선에서는 절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급한력 그리고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추진력. 추진력. 그 이재명 씨. 결단력. 그러한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 나빠가지고 참모들의 의견만 계속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실언이 너무 많으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실언. 그러니까 잘못된 발언을 예. 너무 자주 하면은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진다. 떨어지고 한국의 위상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한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위상도 쌓아 올리기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무너지죠. 순식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참 멋지게 잘해주셨는데 네. 뭐 엄지척 한번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예. 모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투표장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한 국민 지성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엄지척 찍어야죠.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 3월 9일날 운명의 날 1번 이재명 후보를 훅 찍어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송파구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안보도 이재명이요, 경제도 이재명이요, 민생도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꼭 1번 당국히 부탁드립니다. 충성! 이재명! 여러분,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받은 자가 당구를 500치인데요. 내 세상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40년 했습니다. 이사 25번 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14개 다녔습니다. 그래도 군대 생활 정말 국방이 중요해서 온 생을 바쳐 40년 복무했습니다. 그 어느 복무 2년 3년을 피하기 위하여 그 짓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민홍철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기내갑 출신으로 군 장성으로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군 법무관으로서 육군 법무감을 역임하시고 지금 국방위원장으로 우리들의 국방의 기초적인 입법 활동을 리드하고 계시는 민홍철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셔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남 김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제가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송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일과 모레 3월 4일과 5일
그리고 3월 9일 우리의 역사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장처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자격 중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또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헌신적인 안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은 많죠. 고통은 받고 있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지난 2월 22일 날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에 320만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께 300만 원씩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 신청을 하셔서 받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300만 원이라도 편성해서 우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영출해서 그 다음에 손실을 보장해 주자, 이렇게 국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320만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를 편성하겠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당장 급한데요. 그렇듯이 이재명 후보는 실천적으로 지금 국민들 개개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민의 애안을 알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능하고 경제의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행정 경험이 또 풍부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을 8년하고 경기도지사 4년을 하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실증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그런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확실하게 조타수가 이재명 후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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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3월 4일 내일과 모레 운명적인 한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던져주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또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안보관이 투철하고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와 헌신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안보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쟁보다는 갈등보다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분단 70년이 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야만이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룩한 경제와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하게 전쟁보다는 갈등보다는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것도 모르고 갈등을 조작하는 선제 타격론을 운운하고 이런 지도자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유지했듯이 계승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면면이 흘러온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의 군인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1야당의 후보가 역사적인 어떤 소견도 없이 우리의 국가 역사적 정통성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일본군의 군합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들여놓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또 말을 하는 그런 후보를 어떻게 우리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인지대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한말의 우리 식민 통치의 치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엊그제 3.1절 103주년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만세를 불렀던 피에 맺힌 선열들의 그 혼을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일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마저 우리는 꿈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당 후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아무런 생각 없이 토론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깡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일본군을 우리 한반도에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러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안 되죠. 안철수 후보가 울산에서 얘기했듯이 능력이 없고 그런 안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1년 후에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후보, 유능하고 경제적인 식견이 풍부하고 안보관이 확실하고 평화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지도자 이재명 후보, 이번에 한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경제를 살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파 국민 여러분, 팍팍한 삶을 이어가시는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인생을 부양하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유세단이 오늘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 가능하다고요? 세상에 뒷머리가 느껴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40년 세월 국방에 몸담은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사카 유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본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지금 세종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귀하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34년이 됐습니다. 네,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희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득표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3월 9일 혹은 그 촌에 기호 1번 저도 득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애기 엄마는 원래 한국 사람이고 네, 아이들은 제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다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한국 군대 다 다녀왔습니다. 귀화한 사람의 아들들은 한국군에 안 가도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바뀌었지만 우리 첫 번째 아들은 처음부터 안 가도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군대를 가겠다 라고 해서 군의 훈련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해서 한국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한국군에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한국군 그리고 이 국방위원회에서 노력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여기서 이재명 후보 응원 연설을 하는데 저도 동참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독도 문제입니다. 유사시에 일본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때 일본군은 자위대는 그냥 우리만 지킬 것인가요? 우리 한국을 그냥 돕기 위해서만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버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습니다. 조금 그 틈이 나면 독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번에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우리 한미동맹만 있고요.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이 없습니다. 왜냐?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군사동맹 같은 거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 산식일 것입니다. 일본은 주일 전쟁 때도 그리고 로일 전쟁 때도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반도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백혼을 잡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지소미아 아시죠? 지소미아 군사정보 교환 협정 이 지소미아를 우리 일본하고도 맺었죠. 그런데 그 지소미아 맺은 이틀 후에 이것은 2016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 쪽에서 한국의 군사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그 군사 정보는 어떤 정보였을까요? 자,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 협정 지소미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 문제, 북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본이 그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한 그 군사 정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군의 배치도를 달라. 이러한 요구가 왔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군이나 한국 안에의 군사 배치 이런 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정보를 왜 원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그것은 북한하고 혹시 유사시에 일본군은 바로 움직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한반도의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일본의 총리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한미동맹은 충분히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까지의 정권보다 몇 배나 군사력을 군사비를 투입해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것을 또 어떤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급박력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는 문제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신병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한국군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신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나와서, 이런 고리에 나와서 자위대원들이 우리 자위대에 들어와 달라고 그런 식으로 권유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영어 능력이 없는 일본 자위대 병사들이 미국하고 의사소통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도 일본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고, 이미 그러한 태세를 한국군은 갖추고 있다. 그것을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만큼의 그러한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경과 자체를 만드는 강한 급박력, 강한 외교력, 그리고 강한 경제력, 이것을 미리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잘못하면 이 어려운 지정학적인 그 상황에 있는 한반도의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100% 잘못했지만 그 균형을 깨져버린 그러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다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부터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한반도에 그러한 병사가 계지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파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씨는 졸수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졸수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저도 놀랐는데 철수 씨가 왜 졸수했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안철수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한일화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가버리겠다, 혼동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철수 씨가 굴복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판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끝내지 않으면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쪽에서 단일화 해도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 했죠.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후보잖아요.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고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도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팍팍한 삶을 2년 동안 잘 견뎌내 주신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확실한 비전과 방책을 제시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 비전과 방책을 토론을 통하여 국민이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페미니즘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휴머니즘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의 입에서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한 일을 어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인혜님을 이리 모십니다. 한반도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 한반도 청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혜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과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행복하냐, 평화롭냐고 물어본다면 학창시절에 저는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있게 전 행복하다, 전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강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라면 제 행복과 평화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가 일방적으로 평화롭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개인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며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아픔과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에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깨끗하고 무고한 어리, 일제식민지 시기, 그 분단, 전쟁, 독재의 시기를 거치면서 처참히 찢기고 짓밟혀왔습니다. 이념적 사고로 인해 극단적 행동을 야기하며 상대방의 진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왔습니다. 분명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벽만 견고했습니다. 승자 독식을 주장하던 제국주의의 유산이 고스란히 20세기 이념적 사고에 담겨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는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느덧 세계 국방력 6위, 선진국 9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단, 남북 화해 및 협력, 신냉전 질서 속에서 위치를 구축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이라는 것 안에서 자중질환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현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이념적 사고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 수구 보수들, 그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단일화라는 걸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자들, 그리고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이념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20세기 제국주의 역사를 여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평화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 힘으로 나라를 굴복시키고 전쟁도 했던 것이 제국주의 역사인데, 이 과정에서 항상 피해를 봤던 것이 국민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힘의 논리로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는 그 수구보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건 대통령과 여러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주체는 우리 국민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9일에 선거가 시작되는데
생각했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정말 꾹꾹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좋습니다. 오늘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지금 일하고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호응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평화도시특위 위원장으로 일하시는 배기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송파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미희가 감도는 이 세계에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누가 평화를 이룰 인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살만나는 세상으로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넷째는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과 더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 오늘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버리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진정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분열시키고 이재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분열시켜서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김한술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김한술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후보의 그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에 파병하고 한미일 피해를 체결하고 그리고 제주도 강정기지를 건설한 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14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후보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지선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6.25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고 존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정당에서 가장 심각한 적대감을 유발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정도의 그 자극적인 언사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보를 다져야 되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국방력을 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싸우면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아예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누가 반드시 싸우면 이겼습니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싸우는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누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까? 1000년 전에 서희 장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고 강동 육지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에 세계가 바뀌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바뀌는 더 위기의 순간에 세종대왕은 명나라와 싸우지 않고 사군육지를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서희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싸우면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아예 싸우지 필요도 없게 만드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식견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외교, 안보, 국방 분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한마디 말, 한치의 행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신중해야 하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검증된 지도자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 유능하되 교만하지 않고 신중하되 우유부단하지 않고 과감하되 경솔하지 않는 지도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겠습니다. 평화 대통령, 안보 대통령, 준비대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전하기 위하여 온 스마트 광고 뉴스에는 마지막 연사를 모십니다.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잠실 새마을 상가 여러분, 상인 여러분, 저는 반평생 30여 년간 바다를 지키는 관군에서 이제
평화를 지키는 의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필승! 저는 해군 출신이지만 부끄럽게 뱀을 밀렸습니다. 험한 파도에 밥은 못 먹고 물통에 태워가면서 바다를 지킨 것은 전쟁을 막자는 것이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초보 대통령이 외교로 막을 것을 전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국민과 서민입니다. 망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주식과 돈이 종이 쪼가리로 바뀝니다. 이제 마스크를 막 벗으러 가는데 전쟁을 일어나면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몸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내일은 청년들의 내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내일이 아니고 내 일자리를 검찰청에서 청와대로 바꾸려 합니다. 야당 후보의 내일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인상합니다. 임플란트 4개를 건강에 포함시킵니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잠실사마을 전통시장 사장님이 만일 며칠간 가게를 비운다면 번호만 보고 사람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이기에 강한 경제와 안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은 국민을 섬기는 검사 출신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박승 대통령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시고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성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최재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경신해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차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4번 하면서 제가 다민의원처럼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안보에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퍼주게 하고 북한 눈치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정권과 그렇게 똑같은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안보가 있고 거짓말 안보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 그 와중에서도 국가환란을 극복했던 와중에서도 4%에 가까운 국방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보 무능하다고 심지어는 친북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국방비 증가율 8.7%였습니다. 안보 얘기하고 안보파로 맞고 분단된 남북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자기들 정치에 끌어들인 저 사람들이 정부 운영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 5.5%,
박근혜 정부 때 4%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7.8%입니다. 어디가 진짜 안보고 어디가 진짜 튼튼한 국방에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짜 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TV 토론에서, 두 번째 TV 토론에서 3.1절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보파리하는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얘기를 했어요. 진보정권 보수정권 구분 없이 저놈의 안보정책에서 세 가지는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해도 일본ként 삼각동맹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순간 전범국이자 해전국인 일본에게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하는 나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아베 정부가 그렇게 헌법 개정에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일본 차이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의 자유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던 거 한미일 군사동맹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두 번째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술핵을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재배치하는 거 그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 했어요. 윤석열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짜 안보라는 거고 여분만 안보라는 거고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 후보는 안보에 안자도 모르고 매우 위험한 안보라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안보가 더 나아요.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 한미일 군사동맹 윤석열 후보는 하겠다고 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대한민국 편입시키겠다고 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가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식하고 용감하면 그거는 자기 자유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원하지 않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죠? 사드 배치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전까지 참여를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그냥 배치한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류를 타격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고 롯데 세무조사에서 중국에서 철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손해는 국민들한테 오고 기업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안보, 말로 하는 외교,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이재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고 안보가 경제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경제까지 감안해서
책임지는 안보, 튼튼한 안보, 현명한 안보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다. 이래서 김정은의 성파 주민들,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대한민국을 운명처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방정식, 강대국의 강대국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기 때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말로 안보를 운운하고 전쟁이 나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 소득에서 43,000달러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장 빠른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IT 벤처 테헤란로를 물결치게 했던 그 IT 벤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유니콘 기업을 2배로 늘리고 가장 많은 창업기업 투자를 했고 이런 것이 국민들을 책임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박근혜 정권 말기처럼 또 과거처럼 대한민국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거나 북한과 무력 대결을 하거나 국지전을 하거나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한반도 리스크가 주식 주가를 폭락시키고 외국 자본을 철수시킨다는 그 불안감.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국민들 저력으로 이렇게 진전시키고 있는데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그것이 한반도 리스크고 우리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걸, 무력 충돌도 안 된다는 걸,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고 언제든지 하약고가 될 수 있는 이 한반도의 운명에서 이 복잡한 방정식을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짜 안보, 거짓말 안보하는 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는 안 되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도와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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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의 대일관도 정말로 심각해요. 여러분, 도쿠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폭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해일과 지진의 피해는 있었어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안 했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엉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입니까? 일본 총리 후보입니까? 이번 총리고요.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의 자유다가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이 발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도 민주당 정부가 잘못해서 그것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베 정부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더 강화시켰지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위험한 안보관과 이런 삐뚤어진 대일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책임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손바닥에 왕자 쓰고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안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안 그래도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 삐뚤어진 대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한반도의 이 운명과 같은 리스크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는 평화가 곧 경제, 안보와 경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적임자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힘든 자리입니다. 국정운영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말해오고 성과로 입증해왔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의 안보관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은 그대로 검찰 문제에 투영이 되고 국가 권력 문제에 투영이 돼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 날 얘기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어요. 당신입니다. 검찰의 예산을 독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안 했던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빌미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띈 그런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에게 공수처 전환 주겠다는 거,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보적으로 매우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고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라 검찰 왕국 만들어서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걸 해서 몇 순간 검찰주의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정치보복하는 거라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무기는 IMF 국가 혼란을 가져왔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대통령의 무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주술과 구속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지 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아무것도 못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맡기지 말고 실력으로 말해오고 성과로 입증해온 연습이 필요 없는 이재명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검찰 왕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할 사람 말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 말고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고 더 진정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오늘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속인 거고 사기친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더 나쁜 정권 교체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찍으면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안철수의 말을 이해할 줄 아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무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 태도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은 무조건 묻지마 정권 교체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잘못 정권 교체했다가 더 나쁜 정권 들었으면 5년 전 국정농단의 그 아픔을 IMF 국가 환란의 그 혼돈했던 겨울 다시 초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짜 단이라고 속임수 단이랍니다.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했고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인물 선거고 과거에 대한 평가 투표가 아니고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결정하는 전망적 투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정책을 내와야 되는데 묻지마 정권으로 속임수 발휘를 하면 민심이 용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 주민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더 나쁜 정권, 또 다른 국정농단을 야기시킬 그 나쁜 정권 탄생시키지 말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정부가 설령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경험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깜짝 놀랄 만한 잘못되고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 대통령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십니다. 경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 경제 5강 G5 대한민국 가자고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거치면서 공약이행 95% 했습니다. 이재명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성과를 내온 사람입니다. 무상 산후조리가 그렇고 지역 카페가 그렇고 수술실 CCTV가 그렇고 이재명의 가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었고 성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후보, 실력 있는 후보, 성과로 검증된 후보, 연습이 필요 없는 후보,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세계경제화가 G5 대한민국 여러분 함께 가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해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극복하고 여러분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경제 대통령, 스마트 안보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실 성당으로 옮겨서 또 유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잠실 성당에 합류해 주실 분은 시장을 지나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